일단 오늘 출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말씀 주신 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현선물 외국인 매도 부담이 되네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대형주 쪽에 집중을 시키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시세 연속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총 50위권 내에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한 4개밖에 되지 않는 오늘입니다. 자, 종목에 대한 뷰를 좀 명확하게 잡아보죠. 김종효 위원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올해 힘든 시장을 저희가 잘 헤쳐왔는데 그 증거를 느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았던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죠. 하나씩 좀 오늘 볼게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하락권에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하는데 일단은 이수화학 31% 최고가 기준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주 종목이고요. 다만 목표가에 달성을 했으나 그때 당시에 뷰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이익을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세아제강이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4월 달에 말씀을 주셨던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훨씬 더 넘어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시세를 냈는데요. 40% 최고가 기준. 와우, 지금 19만 원 넘어갔습니다. 세아제강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포인트는 미국 시장의 확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세아제강이 주가가 빠진 이유가 미국에서 결국 뭔가 손실이 나지 않을까, 미국과의 비중이 줄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위험에서 주가가 빠진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관련된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철강 업종 전체, 그것도 중국을 팔로우하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현대제철의 움직임은 제한적인데 오히려 이런 세아제강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세아 특수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까지 강세가 나타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철강 수요 전체가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강관 수요, 피팅 수요 이런 것들에 조금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리포트도 지속적으로 하반기도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은 만큼 지금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은 저는 사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사시는 분들은 손절 가격도 아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의 이익 실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신규 접근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정하는 날 그다음에 언제 사더라도 손절 가격 어떤 자신의 명확한 탈출 기준을 가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의 최고 매력이죠. 모두가 환호할 때 정신 차려라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전해주시고 모두가 비관할 때 그래도 이거는 희망적이야라고 잡아주시기도 하고요. 그걸 좀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아제강 리뷰해봤고요. 풍산도 해볼게요. 7월 11일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었고 목표가 그때 당시 24,000원권에서 3만 원 정도 보좌하셨는데 일단 어제 31,500원까지 치고 나갔었습니다. 풍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산의 포인트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게 전체 비중의 30%가 방산 아닙니까? 네. 그 방산 부분에서의 전 플러스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캐나다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마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QE 증가가 나타나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 풍산의 메인은 여전히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저렇게 올라간 방산주를 뒤늦게 따라잡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방산주의 후속주를 고르는 것이 맞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후속주에도 일부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후속주이고 구리 가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방산주만큼 올라가기 어렵고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을 단순하게 부과하기도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 지금의 상승은 충분히 합리적인 상승 영역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베팅해도 되느냐? 베팅해도 되는데 다만 지금부터는 경계의 시각도 동시에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7월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는 한 8대2 정도로 좀 더 공격적인 마인드였다면 네. 지금은 55대 45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수화학, 세아제강, 풍산까지 그간의 종목에 또 시황이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AS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 오늘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성광밴드입니다. 조선이 아니라 피팅. 첫 번째 포인트 잡아가죠. 하반기도 실적 증가. 일단 사실 성광밴드는 뭐 갖고 계신 분이었다면 올해 내내 웃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 피팅사 중에서도 더 잘 갔는데 역시나 성광밴드의 모멘텀은 돈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실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아제강의 포인트와 비슷하죠. 결국은 이 종목의 신포인트는 뭐 조선 쪽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소위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르는 그 종목군들 중에서 방산 정도를 빼면 어쨌든 방산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방산 정도를 빼면 나머지 4개가 모두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네. 부분이죠. 결국 이 종목도 피팅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와 관련된 실적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한 작년 정도까지의 실적은 BEP도 맞추기 버거웠던 종목이 이제 마진율이 한 10% 이상으로 올라왔고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는 마진율 한 20%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OPM 기준으로. 그러면 이 정도의 마진율이라면 현재 밸류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작용하면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전환 혹은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여전히 뭐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선 관련주로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피팅주로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 언제나 피팅사는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원자력 비중이 높은 피팅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 뭐 이런 구분은 조금 있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뭐 피팅사 전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자, 그럼 다음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어찌됐건 피팅사들 다 괜찮고 성광밴드는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트렌드가 줄챙이라고 이때 줄 때 이익을 챙기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챙겨야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일단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연가스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뭐 러시아의 공급도 여전히 불안하고 네. 지금 러시아를 피해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 빠른 수급을 할 수 있느냐? 미국은 또 지금 그 포트 문제가 있고요. 항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져와 봐야 당장 뭐 LNG 터미널이 없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지금 추세를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보면 5% 급락하는 날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급등하는 날도 있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적어도 지난번에 그 포스코 인터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그 고점, 천연가스 가격의 고점이 가을 정도에 온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가을을 지나면서 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제가 보기엔 성광밴드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변동성을 준비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성광밴드만일까요? 아니면 뭐 하이로코리아와 같은 BMT, 뭐 아니면 태강 이런 전반의 피팅사일까요? 전반의 피팅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아제강을 포함한 최근 에너지용 관광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저는 동일하게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화두를 던지는 게 태조 이방원이 계속 갈 것인가 아닐까일 겁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요. 자, 그럼 밸류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슬슬 이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이니까 어느 정도 살짝 목표를 둬볼까요? 네, 일단 조선 시장의 가장 최고 호황을 누렸던 2003년부터 한 2007년도까지는 무려 PB 기준으로 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에너지용 강관, 특히 그때는 드릴링과 관련된 이런 피팅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때 뭐 후육관이라든지 소위 드릴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을 때 2배까지 올랐습니다. 지금도 에너지 전환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LNG용 강관이라든지 에너지용 추가적인 강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거기다 만약에 이제 조선 수요까지 붙여진다면 현재 지금 오른 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PB 기준으로는 이제 1배란 말이죠. 그러면 과거 이제 시총 코스닥 시총 1, 2위를 다퉜던 때와 비슷하게 4배까지 갈 거냐? 저는 그렇게 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대냐? 여러 가지 시황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LNG 시장이 정말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느냐에 관련된 가능성까지 염두되어 봤을 때 공교롭게도 지금 이 차트에서 그려지고 있는 게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요. 네. 저는 이 1.5배가 아마 맥스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으로는 한 22,000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광밴드 긍정의 포인트 잡아주셨으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주셨어요. 성광밴드를 비롯한 이 피팅과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최근의 밸류체인 종목들의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갖고 계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성광밴드만큼 이슈가 되는 종목이에요. 하이브. BTS가 돌아와요? 돌아올까요? 너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 4개월 전이었잖아요. 6월에 이제 단체 활동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그날 25% 빠지고 김 의원님이 그 다음 날인가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를 주셨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잡았던 포인트 핵심은 BTS가 빠지면 하이브가 과연 빈껍데기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 네. 그다음에 뭐 개별 활동에 관한 것은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빈껍데기가 아니었고 여러 또 아티스트들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면서 주가는 뭐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BTS가 과연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확실한 그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BTS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BTS가 왜 단체 활동을 멈췄는지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판단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BTS의 성장 과정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별로 관심이 없으신 저는 거군요. 그보다 조금 약간 H.O.T 세대여가지고. 아 그렇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위의 세대인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그 BTS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 뭐 상남자라든지 아니면 뭐 불타오르네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소위 힙합 베이스의 강력한 퍼포먼스 아이돌이었던 이들이 자신들의 암이라는 어떤 그 팬덤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정점을 찍었을 때 노래를 보시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든지 DNA 그다음에 뭐, 예.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에 나왔던 뭐 버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빌보드에서 1위를 찍었던 다이너마이트 같은 노래를 보시면 노래의 성향도 바뀌고 노랫말도 바뀌었죠. 네. 비교적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힙합 베이스로 움직였던 이들이 노래가 약간 팝 계열로 바뀌면서 팝댄스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게 이들의 정체성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그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 나왔던 전국의 노래나 제이홉의 이제 개인 싱글을 보시면 성향이 완전히 다르죠. 전국은 약간 팝형 스타일, 그다음에 좀 더 대중적인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던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락 기반의 어떤 이런 음악으로 가면서 이 음악적인 스타일이 7명 내에서 뭔가 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BTS라고 하는 노래만 만들어내면 전 세계 탑을 찍을 수 있는 이 그룹의 정체성 자체가 저는 BTS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바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룹이 지향하는 어떤 음악적인 지향점과 각 개별 멤버가 가는 지향점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고 안 가고 핵심이 아니라 이들의 지향점, 향후 10년의 지향점을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때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했을 때가
BTS가 빠지는 게 아니었다면 이번에 BTS가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당장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일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주식시장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노래 저희 분석도 알아야 되고 뭔가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건 어떤 걸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번에는 또 포인트가 조금 달라진 점을 저희가 명확하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이브가 가져나가야 될 미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방탄소년단 말고 최근에 또 뉴진스 있었잖아요. 이런 다른 그룹에서 뭔가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근데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 두 그룹이 최근에 데뷔한 그룹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화제도 많이 되고 네. 있고 노래도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물론 노래 이외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논란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다만 이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BTS처럼 단번에 빌보드에 탑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 있느냐? 앞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당장 나타나기는 또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들이 합류해서 좀 더 영역을 넓혀준 것은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하이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BTS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버스 2.0이다. 그래서 브이라이브를 합한 이 위버스 2.0에서 블랙핑크도 뛰어놀고 BTS도 뛰어놀고 뉴진스니 뭐 르세라핌이니 그다음에 꽤 많은 앨범 판매량을 가져가고 있는 여러 그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들 거기다가 이제 팝스타도 여기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위버스 1.0일 때 600만 명에 불과했던 그 위버스에 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억 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때는 밸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 엔터주가 아니라 플랫폼주로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위버스 2.0이 과연 그 사용자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 그것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액티브 유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가 저는 앞으로 하이브로 우리가 보는 가장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많은 그룹 수를 보유하는 게 좋겠지만 많은 그룹 수를 보유하는 것보다 위버스 2.0이 네이버 라이브를 흡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면 이 종목의 밸류는 엔터주의 밸류가 아니라 플랫폼주의 밸류로서 부여해야 되는 거고 과거의 플랫폼주 밸류를 너무 일찍 부여했다가 네. BTS 서서가 깨지면서 급락했던 그런 흐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버스 2.0의 액티브 유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향후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다 들어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위버스의 움직임, 거기에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대략적으로 산정해 봤을 때 밸류는 지금 하이브 어떻다라고 판단하세요? 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아마 이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BTS의 활동을 빼더라도 이 정도까지 역대 최저 밸류로 내려갈 정도까지 과연 하이브가 그렇게 이제 껍데기 회사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반등을 한 상황인데 어디까지 밸류를 줘야 과연 적정한 밸류를 주는 것이냐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뉴진스, 르세라핌, 그다음에 지금 열심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엔하이픈, 뭐 세븐틴 네. 이런 기업들의 그룹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들에게 어떤 밸류를 주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버스의 액티브 유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이 종목의 그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목표가 기준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국면으로 변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타이밍에 말씀 주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하이브 어떤 관전을 가져야 되는지 잡아주셨어요. 기억해 볼게요. 김종혜 위원과 오늘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